이 동영상은 1951년 4월 19일 매거 3차 대전을 일으킬 우려가 있던 이유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1951년 4월 11일 메가더 사령관을 해임하자 메가더 장군이 양원합동회의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작전상 유엔군이 37도선까지 후퇴했다가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38도선까지 북진하던 중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에 마쳤던 유엔군 사령관이 당시 힘을 잃어가고 있던 중공군을 몰아내기 위해 분투 중 3차 대전을 우려하고 있던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원수를 전격 해임하자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 양원합동의회에서 만주 폭격과 대만의 장기석군의 중국 본토 상륙에 대해서 다시 굽히지 않고 연설을 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연설 내용이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해서 우리 정서에 맞게 우리말로 쉽게 중역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일본인들은 그가 떠나는 것을 슬퍼했고 미국인들은 그를 돌아온 영웅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지구의 반바퀴에 걸친 메가더 장군의 승리의 행진은 뉴욕에 와서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영웅을 맞이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메가더에 대한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에 트루먼은 당황했습니다. 상원 의장님, 그리고 하원 의장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 오늘 나를 이 영광된 자리에 나와서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연설하게 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고매하신 뜻을 받들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연설하게 된 것이 영광이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 오르기 전 우리 미국을 이끌어온 많은 위대한 분들이 역시 이 영광된 자리에서 연설을 한 자리이기 때문이고, 이 자리에 제가 연설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미국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한 자유의 토론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상하원의 활동은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희망과 열망에 대변하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단상에 올라 여러분 앞에서 연설하게 된 것은 어떤 당파의 주장을 선전하기 위하여 이 단상에 올라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대아시아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이고 또 당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주장은 중요치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저의 말이 여러 의원님들과 같은 입장의 한 사람으로서 해결될 사항이라는 것을 믿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광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사적인 원한이나 골치 아픈 일을 호소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시아 정책이라는 것은 아시아 어느 한 구석이나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와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미국은 항상 모든 정책을 유럽 위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즉, 저의 이번 2차 대전을 통한 경험이 비춰볼 때 한마디로 아시아는 구라파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는 지금까지 우리 미국민들이 정점을 두어온 구라파 중심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 세계 질서는 어느 한쪽에 재난이 발생하면 다른 한쪽도 필연적으로 재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히 해온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공산주의가 무엇이 그렇게 대수로우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중국 대륙이나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본다면 유럽이라고 공산주의 세상이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할 것입니까? 나는 이 자명한 진실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의원님들과 같이 따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려는 아시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기 전에
아시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과거 아시아는 소위 식민지 열강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착취를 당해서 제가 근무했던 필리핀을 경우에도 제가 독립을 시켜 잘 사는 거로 만드는 데 일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아시아 각국에서도 독립의지가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하였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대국 식민지로서 굴종하지 않으려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식민지 시대를 지나 2차 대전으로 새로운 눈을 뜨자 아시아 사람들은 이번 2차 대전이 식민주의를 종식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 된 것입니다. 아시아인들은 지금까지 굴종만 하던 것과는 달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알게 된 것이죠. 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 국민들은 급속으로 문자적 도덕적 신세력을 만들어서 옛날 식민지 시대의 아시아인들 사회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식민지 시대의 관념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2차 대전 후 아시아인들은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막을 수 없는 큰 흐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시아 정세를 살펴보면 이제 미국도 아직까지 식민지 시대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미국의 식민지 시대가 지나갔다고 단언해주고 싶습니다. 아시아 국민들 요즘은 2차 대전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스스로 독립해서 그들만의 자유로운 운명을 개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시아인들은 과거 제국주의처럼 명령에만 충성된 국민이 아니고 이들과 같이 웃고 무는 걱정하는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는 아시아 사람들은 제국주의야말로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되는 경우로 2차 대전 중으로 도시와 농촌은 파괴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뭐라고 평안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 공산주의가 아시아에 검은 그림자를 들이려 하고 아시아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 선전에 귀가 솔깃해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주의라는 것보다도 줄인 배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가 더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독립이라는 정치적 자유를 그들은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조건은 당장 미국이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국이 아시아 정책이 지금 중국 대륙이나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용의주도하게 이에 대처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죠.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전쟁 전과 같이 그대로 밀고 나가느냐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하와이, 미드웨이, 구암에서 필리핀으로 선이 그어져 국경선이라는 개념이 없다시피 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이, 미드웨이, 구암, 필리핀이라는 전쟁 전 잠재적 국경선은 적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기에 아주 좋은 통로를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소홀히 해온 태평양 어느 누가 미국 본토나 일본 한반도를 침략하라고 맘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공격하기에 좋은 침략자들의 전진 기지를 만들어준 바다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미국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도록 현재는 2차 대전 후 오히려 태평양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바깥 호수와 같이 현재 태평양은 미국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구의 모든 자유국가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나 메가더는 이 태평양을 지키는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싱가포르까지 우리 육해공군으로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일 태평양을 노리는 세력이 침략해 온다면 수륙 양면 즉 태평양상 수로와 공로를 장악하고 못한다면 어느 누가 진출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라도 태평양을 부동항으로 욕심내 공격하겠다면 그 공격은 반드시 실패할 운명을 가진 공격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태평양은 이렇게 지킴으로써
어떤 침략자들의 호구가 아니고 평화의 거대한 호수나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을 방어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기 때문에 중공이 대만까지 집어삼키려 할 때 미국 조야에서는 대만쯤 어쩌려고 하는 말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대만을 공산주의자에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대만이 중국 공산당에게 점령당한다면 필리핀의 자유는 위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까지 잃게 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방위선은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각국의 연안까지 줄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 50년간 중국 사람들의 성격과 그들의 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중국 각지에서 군부들이 제각각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나라가 혼동 상태에 있었었죠. 다행히 중국의 장기석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중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런데 이 물결을 흐려놓는 세력이 들어왔으니 소련으로부터 공산주의를 내세운 호전적인 모택동이라는 자가 중국 본토를 완전히 점령함으로써 오랜 내전과 일본군으로부터 당한 중국 국민들 머릿속에는 강한 군대만이 이 어지러운 중국을 지킬 수 있다는 관념이 박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군은 옛날 국보군과는 다른 지휘자와 참모를 가진 군대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중공은 이제 아시아의 신흥 세력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는데 중공은 그들의 중국 통일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소련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공이라는 나라는 스스로는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인민의 나라가 아니고 그들의 관념과 방법은 공산주의라며 과거의 군국주의에서 하던 식대로 약한 곳은 무조건 치는 제국의 색채를 띄운 나라로 복귀하고 만 것이죠. 중국인들은 그동안 생활 수준은 극도로 저하되고 경제 발전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데 자본 저축은 그동안 내전과 대일전에서 완전히 탕진하였으므로 중국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도 헤매다가 중국 모택동이 절망 속에서 헤매던 중국 사람들에게 그러한 중국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사탕발림에 모두 중국 공산당 정권에 무조건 따르게 된 것이죠. 당초부터 나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부터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는 있었습니다. 중국은 소련이 부동항을 찾으려고 한국이나 베트남 해안을 노리고 있었던 것과는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공산주의를 확장하려는 의도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국민은 2차 대전이 끝나자 종래 군국주의에서 완전 탈피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를 배우려는 민주주의를 배우려는 의지와 열이 우승한 이해력으로 전쟁 폐해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 우월성이라는 금자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정치의 발전으로 새로이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일본은 현재 정치적,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국가로 변하고 있어서 다시는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이 세계 각국의 믿음을 배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일본 국민들은 전쟁에도 지고 전쟁 북쪽만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도 공산주의 같은 유혹에도 자기들끼리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이 하는 태도에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가 있는 국민이라고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최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4개 사단 전부를 한국전선에 출동시켰는데 일부에서는 일본 주둔 미군을 다 빼어다 한국전선에다 투입시켜도 되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군은 한국전선에 투입시킨 데 대해서는 내 확신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극동군 사령관으로 일본에 주둔하면서 살펴보니
일본 국민들보다도 질서 있고 근면하며 장래를 긍정적으로 찰자해진 국민들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만이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우리 미국의 우방이었던 필리핀 경우에도 그동안 일본군의 점령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만 우리 미국의 협조를 잘해준 덕분에 2차 대전을 무난하게 승리를 이끌게 해준 공로가 있어 필리핀도 전쟁의 참호와 오랜 재앙을 극복하고 훌륭한 독립국가로 성장한 것임을 믿어 맞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 국가인 필리핀은 극동에 있어서 기독교 교리를 통해서 훌륭한 정신적 모범국가로 성장함으로써 아시아에 있어서 공산 세력을 막아줄 좋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게 해줄 것입니다. 대만의 중화민국도 그렇습니다. 그들도 아무리 중국 본토에서 밀려나 대만이라는 섬에 나오게 되어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아왔으나 대만 정부도 이제 각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건설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제가 일본, 필리핀, 대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린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주제인 한국 동란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한국 동란을 처음 보고받고 트루만 대통령의 한국 동란 개입 결정이 있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지원하기로 제가 미군을 투입시켰습니다만 그러한 저의 소신은 군사작전상으로는 아주 적절한 판단이었었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우리는 중국 공산군이라는 새로운 적과 싸우고 있지만 당초 낙동강까지 밀렸던 한국군을 우리 미군이 유엔군으로 참전해서 적을 압록강까지 밀어붙여 북한군을 완전히 괴멸시킨 점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국전에 일본 주둔 미군 4개 사단 투입이 얼마나 적절했었나를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 여러분, 일단 우리는 이번 한국 동란을 일으킨 북한 공산군을 괴멸시키고 그토록 한국민들이 바라는 남북 통일의 꿈을 이룩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중국 본토에 대한 대만의 중화민국의 본토 상륙과 중국 본토 폭격 등 신속히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결정을 정부가 애교적으로 밀고 있는 것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정신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판국에 우리 미군을 중국 본토로 상륙시켜 적의 허를 찌르자고 할 수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확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적을 한국 동란을 일으켰던 북한군을 패배시켰던 것처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정부에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제의합니다. 중공군을 패배시키려면 압록강 저쪽에 있는 만주 땅을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군사 전략상 정부가 먼저 해주어야 할 것은 첫째, 중국에 대한 경제 봉쇄, 두 번째, 중국 본토 해상 봉쇄, 셋째, 중국과 만주 지방에 대한 우리 미국 비행기들의 비행 금지 조항을 해제시켜 줄 것이며 대만의 국부군이 본토 상륙 작전을 할 경우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는 등 미국 정부가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이런 의견을 왜곡시키면서 나를 전쟁을 확대시키는 선동자라고 하는 건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과 공리공론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퇴역한 아직까지 살아계신 선배 장군들과도 논의를 해봤지만 과연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쟁의 궁극적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고나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도 전쟁은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 참혹성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만 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1945년 9월 2일 미조리 함상에서 일본이 항복문세에서 서명한 후 나는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서로가 서로 간에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왔다. 그런 면에서 인류는 개인끼리는 그 방법이 잘 되어가고 있었으나 역사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에는 서로 평화적인 방법으로만은 해결이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진 군사동맹, 세력균형, 국제연맹 등은 처음에는 잘 돼가는 듯 하다가 모두 차례차례 실패하고 전쟁의 흔적으로 얼룩지지 않았었던가. 이제 전쟁이라는 방법을 물리치고 2차 대전으로 전쟁이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전 모양으로 군사 동맹이니 세력 균형이니 국제 인명이니 하는 기구를 아무리 만들어 봤자 보다 더 크고 공정한 새 국가 국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세계는 세기말적 대결전의 목전에 다시 닥쳐올 것이다. 문제는 우리 인류가 과학, 예술, 문화 면에서 우리가 인류가 어떤 인간성을 발휘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성을 망각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강요당할 경우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우유부단 아닌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라고 나는 미저리 함상에서 제가 천명했었습니다. 요사이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으로 겁을 먹은 일부 미국의 정치인들이 중공을 잘 구슬려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자들의 순순히 응할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막 나가는 사람들을 구슬려 본다는 것은 오히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야기시키겠다는 것이 역사는 뚜렷하게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부드럽고 평화롭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사상 부드럽고 평화로운 해결 방법으로 일이 잘 해결되었다거나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신뢰를 제가 보기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것이나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협박이나 강탈 등의 기초가 되어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하게 되어 결국 폭력마련이 유일한 해결 수단이 되고 말았지요. 의원 여러분, 저희 부하 중에는 전에 외적에게 부드럽게 나올 때가 있었으면 저는 난처한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중공군의 침입 문제를 놓고 어떤 정치인들은 중공과 전면전을 피하고 소련군과도 평화를 만들면 될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공군은 이미 중국 내에 있는 모든 무자나 인원을 한국 동란에 투입시켜서 여유가 없으며 소련은 우리와 접전을 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해서 함부로 우리 미국과 전쟁하기를 꺼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공이나 소련은 자기들이 우세하다고 인식되면 독사처럼 달려들 것은 뻔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 반경이 한반도에서만 전쟁을 하여야만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한국을 구하는 것이 우리 궁극적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은 적군이나 아군의 폭격을 참아야 하는 반면에 반대로 적들은 어떤 공격이나 폭격이라는 우리 무기가 있는데도 만주라는 안전지대가 도사리고 있어서 공격과 황폐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으니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셋째, 어느 나라를 봐도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공산주의자들과 전투를 유례없이 큰 전쟁을 친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용기와 불굴의 정신은 공산당에 속아 자유를 뺏기기보다는 이러한 공산당들과 침략전에 도전하거나 차라리 싸워서 죽음을 택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나에게 심각하게 제발 한국과 태평양에서 초조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한국 땅에 남기고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 야만적인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이 전쟁을 명예롭고 희생이 적게 하여서 짧은 시간 안에 응징함으로써 끝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피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희생된 피가 저에게는 깊은 고뇌를 주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 전선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여러분 자식들도 가끔 사령관인 나와 고향의 부모들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52년간이라는 나의 군대 생활도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세기도 되기 전에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나는 그때 이미 나의 꿈과 희망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 미국을 위해서 몸을 바치기로 맹세한 후 세계는 여러 번 바뀌고 당시 내가 입대할 당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꿈과 희망은 여러 번 좌절되었었으나 나는 지금 노병은 절대로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지려 한다는 당시 군대의 노래
곡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노병과 같이 나는 이제 군대 생활에 막을 내리고 하느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한 노병으로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